국내 이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컴퓨터 컴공인데 그 가로치고 안에 정보보호 전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저희 학교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고 컴퓨터 공학도 있고 이제 정보보호 전공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정보보호 전공에 속해 있고 지금 2학년 1학기를 이제 수료하고 지금 이제 여름방학 중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언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서 이제 우연찮게 그 윈도우 쪽 그때 당시가 윈도우 7이었는데 윈도우 7에 이제 커맨드를 입력하다가 이제 취약점을 찾게 됐는데 그걸로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몰라도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었거든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킹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지 않았나. 이게 진짜 다른 분들도 이제 되게 재밌어요. 어쩌다가 이제 뭐 정보보안이나 해킹 쪽에 관심을 가졌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물론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드님이랑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좀 되게 어,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정보보안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대학교 가서 생각해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게 아니면은 뭐 초중고 나오고 수능 잘 쳐서 좋은 대학 가서 IT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안 공부를 시작을 해라 이런 느낌의 이제 조언을 많이 받고 우리가 소위 이거를 이제 테크트리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포드님은 조금 그것과는 다른 뭔가 좀 본인만의 테크트리를 만들었다고 저희는 좀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퇴를 하면서 스스로 해킹 공부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왜 그런 이제 선택을 했으며 어떻게 해킹 공부를 했고 이제 단순히 나 혼자서 해킹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부모님과 학교까지 또 설득을 하게 되셨는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이제 바로 해킹 공부를 이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접근성이 이제 문제였고, 당시는 이제 구글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구글을 쓰지도 않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다가 이제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이런 화면들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학교 숙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페이스북에 그 생활 코딩이랑 그거랑 이제 코딩과 무관합니다라는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요즘 학생들이 올리는 질문 형식 그대로 아마 똑같이 비슷하게 올렸지 않나 싶어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올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댓글이 달리기로는 이제 공부를 뭐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한 20% 정도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줬어요. C 언어부터 해라. 뭐 C 언어가 뭐 결국엔 어떤 언어를 하던 간에 컴퓨터의 근본과 기반이 다져진 뭐 진정한 언어이며 C 언어가 이제 최고다. 약간 이런 C 언어 신봉자들이 있었고 진짜 그다음에 언어죠? 진짜 언어? 콜온콜.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 80% 쪽은 이제 제가 좀 싫어한 답변이긴 했어요. 학업적으로 하던 거를 쭉 해라. 그리고 대학 진학이 뭐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이제 국내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많이 달렸거든요. 솔직히 그게 도움이 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없었어요. 그 언어도 그렇고 학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저만의 판단을 내렸던 거고 이게 저의 공부 방식과 맞지도 않았고 댓글을 달아준 사람들의 답변이 뭔가 툭 던져주는 식이고 그게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달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좀 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까 결국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때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제 롤이나 이제 게임은 각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게임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드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그 코드들을 제가 원하는 값으로
뭐 이리저리 이제 백스페이스 누르고 뭐 다른 걸로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디버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코드가 이제 어떤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고 얘가 하는 일이 뭔지 이런 구조를 이제 맨 처음에 파악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고 그거를 이제 꽤 많이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시 학교 컴퓨터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뒷자리에서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 열어가지고 이제 간단한 웹에 올려지니까 게임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니어 네이버나 뭐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올려진 게임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블로그들을 찾아보니까 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뭐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올리지는 못했고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음, 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다른 많은 학생분들이 아, 나도 뭐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그냥 자퇴해가지고 해킹 공부할래.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되게 특별한 테크트리를 탈 때는 학교를 뭐 이제 학업에 집중을 조금 덜 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정보 보안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테크트리를 탈 때는 뭔가 좀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런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 같은 경우도 벌써 16살, 17살 때 데프콘에서 토크를 한다거나 뭐 데프콘 CTF에서 우승을 해서 그냥 그거를 기반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 포드님은 네, 그런 이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고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제 정보보안 공부를 나 스스로 진행을 하면서 뭐 만약에 이제 대학교에 갈 때는 아 나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뭐 제출을 해야겠다. 학업이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정보보안 공부를 진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포트폴리오나 결과물 혹시 이런 거는 조금 준비를 하셨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이제 어떤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일반고,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죠. 인문계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서 그 고등학교 위치가 약간 좀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시골은 아닌데 깡시골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시골인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동네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2019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앱스토어에 보면 요즘은 시간표 알림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하고 본인 학교를 검색을 하면 시간표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시간표를 볼 수 있었는데 저, 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선생님들이 이제 퇴근하시기 전에 이제 다음날 시간표를 이제 A4 용지를 가로로 출력을 해가지고 1층에다 붙여뒀었어요. 근데 그게 1층 중앙 현관도 아니었고 좀 구석진 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학생들이 다음날 시간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서로 이제 서로 친구들한테 서로 물어보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다들 모르면 1층으로 내려가서 그때 저희 반이 3층이었는데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시간표 뭔지 한 명이 이제 가서 이제 적어서 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걸 보니까 애들이 많이 불편하길래 그러면 내가 시간표를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찾아본 게 이제 챗봇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챗봇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챗봇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도 했으니까 또 당시에는 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읽는데 좀 수월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톰 에디터로 아마 자바스크립트 이제 시간표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앱? 앱이라기보다는 약간 챗봇을 만들었고 그 챗봇을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적용을 시켰어요. 요즘은 이제 카카오 이제 오픈 채팅방 가면 그걸로 이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런 기능이 없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그 해외 이제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다운받아서 해외 전화번호를 이제 발급을 받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하는 거죠. 해외 번호로 생성을 하고 당시 저희 반이 예를 들어서 1학년 예를 들어서 4반이라고 했을 때 1학년 4반 반에 그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만든 그 카카오톡 계정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뭐지? 시간표 알림이를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거기다 넣고 그거를 단톡방에다 초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슬래시 월요일 시간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당시 이제 월요일 시간표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 시간표 이렇게 입력하면 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표가 전체 딱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했거든요. 이제 뭐 다양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거를 많이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나는 뭐 보안 공부를 할 거야. 학교 안 나갈 거야. 이러고 그냥 진짜 학교만 안 나가고 뭐 보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뭔가 결과물도 없고 뭔가 뭐 수상 내역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대학교를 가실 마음이 있으면 대학교도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취업도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학업 쪽에서 집중도를 조금 내린다면 그리고 보안 쪽이나 아니면 IT 쪽에서 집중도를 올려서 그쪽에서 이제 내가 나 스스로 공부를 할 거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포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뭐 토이 프로젝트가 됐건 아니면 그게 뭐 나만의 깃북이 됐건 블로그가 됐건 아니면 뭐 데프콘 나가가지고 토크를 하건 뭔가를 하건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나는 나만의 스스로 이제 테크트리를 타고 간다. 나만의 테크트리를 나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되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이제 IT 공부를 전반적으로 했던 거를 조금 뛰어넘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안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보안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아마 보안 쪽으로 팔 때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보보호 영재 교육원에 이제 진학을 했었어요. 당시 때 이제 원래 마이스토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같이 준비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제 페이스북 생활 코딩 글 올리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마이스토를 붙고 저는 떨어져가지고 일반부에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채팅으로 말을 하길로는 메신저가 와서 그러면 이제 영재원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원 준비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보안 공부를 이제 삽질을 이제 구글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웬만하면 다 구글링을 했어요. 구글링 하다 보면 이제 꼬리에 달아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꼬리에 물어가지고 계속 단어를 구글링하고 그 단어를 저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걸로 이제 자기 전에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재원에 이제 합격을 하고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재원이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못한 게 이제 코로나가 터질 시기였어요. 2020년도에서 코로나 딱 심하게 좀 터질 시기였는데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많이 못 배웠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직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웠고 거기서 이제 무해킹이라는 걸 배워서 이제 그럼 무해킹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계속 구글링하면서 무해킹 배우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이제 클래스 101 거기서 이제 노말틱 님이라는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노말틱 님이 올리신 이제 그 해킹 그 강의가 있어요. 좀 이게 좀 강의료가 비싸긴 한데 그 강의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보던 중에 이제 그 키업트릭스 레벨 1 이런 거나 뭐 DC 이런 거를 푸는 이제 벨룬 허브 거기 올라와 있는 거를 이제 푸는 그런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실습을 해보고 이거는 뭔가 CTF랑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이게 좀 더 재밌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벨룬 허브로 배웠으니까 트라이앵미나 이제 헥터박스 그런 건 몰랐었어요. 음. 이제 벨룬 허브로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유튜버들이 올린 거를 보고 배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풀어봤었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하다가 막 그루트 시큐리티를 알게 됐고 거기서 이제 트라이앵미나 이제 헥터박스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시길래 그런 걸 이제 보고 하다가 트라이앵미를 이제 옮겼었어요. 벨룬 허브에서 트라이앵미로 옮겼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요. 트라이앵미가 이제 해외 사이트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이제 몇 문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니까 그 리더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리더보드에서 그 사우스 재밌죠. 코리아 네, 네. 사우스 코리아 이거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 본인의 랭킹이 나와요. 음. 이제 제가 이거를 입력했을 때는 랭킹 좀 저 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잠자기 전에 이걸 확인했었어요. 오늘은 뭐 공부 나름 좀 생각을 열심히 했는데 좀 그래도 랭킹이 올랐겠지 이렇게 싶어서 확인하는데 점점 랭킹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딱 보는데 리더보드에 딱 50명까지만 본인의 닉네임이 뜨거든요. 여기다 내 닉네임을 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저의 닉네임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아마 32등인가로 아마 올라와져 있고 저 그래서 학생 아마 때 가장 큰 동기는 진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학생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자주 하는 게 그 arbitrary digital point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디지털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냥 그 포인트 높여서 내 랭킹 올라가는 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학생 때 그죠? 네 저 물론 지금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큰 동기거든요. 외국에서는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임화를 시켜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육과 접목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가장 좀 퍼블릭하게 릴리스를 한 게 이제 트라이 핵미랑 헥터박스가 먼저 나왔고 2017년도 때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핵미였던 건데 지금은 뭐 그런 플랫폼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스스로 구글링을 많이 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키워드 구글링 공부법을 이용을 해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영재 교육원에 들어가서 이제 모이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전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구글링 공부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모이해킹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트 루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버너헙 같은 데를 가서 이제 취약한 VM을 다운받아서 그거를 모이해킹 하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트라이핵미와 뭐 헥터박스 같은 플랫폼에서 또 모이해킹을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샛길로 조금 빠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정보보호 영재 교육원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떤 거를 가르치는지 저는 요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뭔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해킹보다는 이제 직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보안 관제, 모해커, 그 다음에 뭐 시작점 이제 그 시큐어 코딩 하는 그런 직업들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폭넓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킹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직군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을 배웠고 그 다음에 언어랑 그다음에 CTF 그런 이제 개인전, 팀전 대회가 아마 총 한 세 번 정도 열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가 맨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이제 수업을 했었는데 아마 오전 8시인가 9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풀로 이제 수업을 다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1년 동안 했는데 근데 매주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 과제가 쉽지 않거든요. 과제가 그리고 또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내요. 그래서 이 과제를 만약에 못 내게 되면 이게 그 수료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음. 진짜 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악 물고 했던 생각이 나고 혹시 뭐 공개하실 수 있으면 한 가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뭐 안 된다고 하면은 공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진짜로
어떤 과제들이 어떤 나오는지. 아, 네. 어, 너무 어렵거나 뭐 비밀리에 그러는 과제는 없었고 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마 대학원생들이 만든 것 같았어요. 교수님들이랑. 그래서 만든 이제 빈칸 채우기 같은 빈칸 채우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어떤 그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언어를 토대로 이제 어떤 코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CTF 문제를 거기서 만든 거를 이제 풀거나 아니면 뭐 이외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런 문제가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게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음. 기억을 해요. 그래도 되게 수준 높고 뭔가 조금은 되게 복잡한, 네, 아무래도 뭐 영재교육원 이런 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위주의 과제였겠네요. 그죠? 정부보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 5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지정에서 이제 대학교를 정해요. 뭐 서울 권역은 서울 여자대학교, 그다음에 뭐 충북 지역은 뭐 공주대학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가 총 전국에서 5권역이라 해가지고 5개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지역의 이제 집 주소가 자기 어느 지역에 되어 있냐 거기에 따라서만 그 지역에 있는 교육부 지정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하게 되고 보통 지원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만의 커뮤니티를 해가지고 영재원들의 썩은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영썩모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이제 디스코드가 있고 그 웹사이트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폐쇄가 됐는데 거기 이제 자기네들만의 영재원 영성모 모임에 들어오고 싶으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초대장이 있거든요. 디스코드 초대장이 있는데 그 초대장 얻고 싶으면 어떤 암호화된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출을 하면 초대장이 이제 거기 보여요. 그걸로 이제 들어오고 약간 그런 식의 커뮤니티가 있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와 이제 교육 쪽에 관련된 뭔가 이 대학교 네임밸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제 아, 정보 보안을 공부를 하면서 대학교 네임밸류라든지 대학교의 그 순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또 얘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요쪽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국내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많은 공감을 할 텐데 보통 대학 네임밸류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위축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정보 전공이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개발자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전혀 이제 기죽거나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다른 학과들은 이제 경영학과 이런 학과들은 이제 딱히 뭐 보여줄 게 별로 없거든요. 약간 뭐 결과물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대학 네임과 그다음에 학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어차피 그것보다는 이제 취업을 할 때 이제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 이제 해킹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고 대학 네임밸류는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크게 많이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임밸류 봐가지고 스카이들을 많이 뽑아봤더니 이제 그 학점은 높은데 대학도 좋고 한데 일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거든요. 저희 국내에는. 그래서 교수님이 직접 말하기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력을 키우는데 이제 중점을 두고 대학 네임밸류에 뭐 위축되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남네요. 이거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몇 번 다뤘었고 뭐 이 주제는 진짜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뭐 대학교 네임밸류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당연히 중요한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실 대학교 이름값보다는 그냥 뭐 나름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가면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 확률 때문에 또 가는 거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